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어제 엿새 만에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00명대 아래로 내려간 가운데 오늘은 오후 6시 기준으로 6,408명이 확진됐습니다. 시군별로는 춘천 1,761명, 원주 1,230명, 강릉 862명, 속초 331명, 홍천 302명, 삼척 222명 등으로 누적 확진자 수는 3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95%로 지난 20일 100%까지 치솟은 뒤 여드레째 9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춘천 중도 섬위에 조성된 레고랜드 테마파크가 모든 공사를 마쳤습니다. 준공식을 통해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시설 대부분을 지역 주민들에게 공개했습니다. 춘천 레고랜드는 시범 운영을 거쳐 오는 5월 5일 어린이날에 정식 개장합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레고 브릭으로 만든 열쇠가 전달되고 축포가 터집니다. 이 레고 열쇠의 전달은 테마파크 공사가 모두 끝났다는 의미로 사업 시작 11년 만에 춘천 레고랜드가 문을 열 수 있게 됐습니다. 전 세계 10번째 레고랜드이자 섬 위에 조성된 유일한 레고 테마파크입니다. 다문화 가정 어린이 등이 특별 초청돼 레고 모형과 함께 사진을 찍고 놀이시설을 즐겼습니다. 전 세계에 10군데만 있어서 춘천에 있다는 게 영광스러워요. 레고 브릭으로 만든 강원도의 관광 명소와 서울 여의도, 부산 해운대 등의 미니랜드가 테마파크 가운데 있고 레고 캐슬과 닌자고, 해적의 바다 등 아이들이 좋아하는 테마 구역이 곳곳에 마련됐습니다. 5월 5일에 완전히 완공될 예정이니까 많이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춘천 레고랜드는 5월 5일 어린이날에 정식 개장합니다. 레고랜드가 전망하는 연간 방문객은 150만 명에서 200만 명 사이, 2살에서 12살 아이가 있는 가족들이 핵심 고객층입니다. It's a very big market with a very strong demand for really good quality leisure experiences. So you will be hearing more investments from us in the future. 레고랜드의 채용 인원이 당초 예상보다 10분의 1로 줄고 고용 형태도 비정규직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식 개장하면 400~500명을 더 채용한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비정규직이나 정규직의 어떤 그 차이를 두는 그 개념보다는 모두 다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의 직원입니다. 레고랜드로 들어가는 입구가 좁아 교통 대란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전 예약 시스템을 통해 방문객 수를 조정할 수 있고 4월 한 달 동안 시범 운영을 통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백승호입니다. 사학 비리로 물의를 빚은 구재단과의 갈등으로 오랜 시간 내용을 겪었던 상지대학교. 2018년 이후 대학은 정상화됐지만 이젠 학령 인구 감소에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상지대가 공공성과 투명성을 앞세운 사학 혁신으로 활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윤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0년 사학 비리로 구속된 김문기 전 상지대 이사장이 총장으로 학교에 복귀하면서 상지대 사태는 일파만파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구재단 인사들이 다수인 이사회가 꾸려졌고 2014년에는 김문기 전 이사장의 아들이 신임 이사장에 선출되면서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비리로 물러났던 구재단 측이 이사회를 장악하면서 이사회가 어떤 결정을 하는지 구성원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비단 상지대뿐 아니라 폐쇄적인 이사회는 사학 비리가 끊이지 않는 근본 원인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상지대가 사학 최초로 이사회를 열린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정관까지 수정해 대학 구성원들의 이사회 참관을 제도화한 겁니다. 교수와 학생, 동문 등이 법인 이사회에 참관할 수 있고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의 사립대학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또 법인 교비 회계, 자산 관리, 재정 운용 방안 등을 논의하는 재정위원회를 신설해 미약하지만 재정에 관해서는 이사회를 견제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했습니다. 업무 추진비 등 불투명하던 내용이 공개되고 학교 운영 전반을 구성원이 감시할 길도 열렸습니다. 학교에서 돈을 어떻게 쓰는지 이제
아니면 학생들한테 어떤 편의를 이제 주려고 노력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참관을 해서 보고 생각으로 너무 열심히 학교에서 노력을 하는 게 보이고 학교 측은 사학혁신을 적극 추진하는 성신여대, 조선대 등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고 교육과정 공동운영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를 받는 대학이 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요. 구성원 모두가 그 열린 운영에 참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신뢰할 수 있는 대학이 됨으로써 앞으로 학생 유치에도 궁극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입생 미달 사태 등 지방대학의 위기 속에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공영형 사립대로의 전환을 통해 활로를 찾겠다는 상지대. 강도 높은 학사 개편과 구조조정 일색의 대책이 아니라 민주적 방식의 학교 운영이 대학 경쟁력 강화라는 가시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지역사회는 물론 교육계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강원도의 정주 여건은 좋은 반면 사회 안전 기반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 한국의 사회 지표를 보면 2020년 기준 강원도의 1인당 주거 면적은 33.1제곱미터로 경북에 이어 가장 넓었습니다. 강원도 평균 통근 시간은 19.6분으로 전남 다음으로 짧았습니다. 하지만 인구 100만 명당 화재 사망자 수는 12.6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범죄율도 인구 10만 명당 3,402건으로 전국에서 5번째로 높았습니다. 도내 기름값이 이번 주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서비스에 따르면 27일 기준 도내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은 지난주보다 5원 오른 1,998원을 기록했습니다. 경유 판매 가격은 리터당 1,923원으로 지난주보다 10원 오르면서 더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한국석유공사 관계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향후 기름값을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속초 대포 제1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 사업에 국비 10억 원이 지원됩니다. 속초시에 따르면 대포 제1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산업단지 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활력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1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대포 제1농공단지는 1993년 준공된 뒤 약 30여 년이 지나 도로 구간 시설물이 심하게 낡은 상태로 속초시는 4억 원을 추가 편성해 대대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강원도는 일자리 창출 사업에 73개 기업 195명, 사업 개발비 지원 사업에 45개 기업, 시설비 지원 사업에 29개 기업을 사회적 기업 재정 지원 사업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일자리 창출에 따른 최저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로 근로자 1인당 100만 원 안팎의 보조금을 지급받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